안녕하세요, 부탄나입니다.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대출 이자가 거의 4%에서 5%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 8월부터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갱신이 안 되는 전세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는데,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임대차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계약갱신 만료가 되고, 이런 만료자에 한시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8월부터 계약갱신 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기존에는 대상자가 8천 가구였는데 이거를 1,500가구까지 늘리고 이 대출 한도도 2억에서 3억까지 늘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원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거고,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실행됐죠. 그래서 지금 2년 지난 2022년 8월부터는 이제 갱신이 안 되는 전세 물건들이 나오면서 실제 이 사이 동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통 두 개 그래프로 가는데 이제 여기에 머물렀던 분들이 지금 여기 전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죠.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 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에 최대 연 3%대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전세 대출을 4억을 빌렸다고 해도 이 4억에 대한 이자를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3억에 대한 3%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금액도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것도 연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1년에 900만 원이나 되는 돈이고, 이거를 한 달로 계산하게 되면 7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3%, 그 다음 2천에서 4천까지는 2%, 이렇게 쭉쭉쭉 가서 9,700까지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도 거의 0.9%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이 꽤나 큰 거죠. 더군다나 다자녀인 경우에는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까지 0.6%까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주냐라고 보시면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갱신하는 전세 세입자들한테 최장 2년 동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 속하신 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꼭 받아보시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확대되는 지원들이 있는데,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가구수를 30% 확대하는데, 기존의 8천 가구를 1만 500가구로 늘리고, 그 다음 대출 한도도 원래 기존에는 2억이었는데 이거를 3억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혜택이고,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청년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준다고 하네요. 자, 위에는 신혼부부였고 그 다음 밑에는 청년이죠.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대출 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 원에서 이거를 1억 5천만 원까지 2배 이상 늘려준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 여기 플러스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초안의 월세는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이랑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도 영상을 만들었고 기사도 많이 나왔던 이제 전월세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월세 29만원에 뭐 관리비 70만원 이렇게 하는 편법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2020년 710 대책으로 이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폐지됐었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또 폐지된 게 바로 단기 임대가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활시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존대로 제외를 시킨다고 하네요. 자,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부활한다면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어차피 아파트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빌라를 투자해서 이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어쨌든 종부세 합산도 배제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이제 서울시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자 내역은 여러분들의 연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고 아마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하고 8,000가구에서 1,500가구, 그 다음 대출 한도도 2억에서 3억까지 늘려준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청년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늘려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전세나 뭐 월세, 그다음 청년 월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이런 것도 먼저 신청을 안 하면 절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을 거다라는 혜택이 있으면 꼭 지원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